네, 미국 현재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맨해튼아웃 시간이고요. 저희 매주 이 시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오미크론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의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 주시죠. 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14만 14명을 넘어가고 있고, 며칠 전에는, 텍사스주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델타 변이와 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제 확산 속도 또 전파 속도만 보면은 훨씬 빠르게 또 훨씬 넓게 퍼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CDC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감염자의 70%, 73% 이상이 이 오미크론 확진자라서 이미 코로나의 어떤 지배종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이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돌파 감염의 문제 같은데요. 이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고 또 돌파 감염 사례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이제 돌파 감염의 케이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오미크론 확산세에 이런 영향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인 감기 수준의 좀 마일드하고 또 치사율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많다는 것이 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부스터샷 3차 접종과 또는 이제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히 어떤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수개월째 지속되어 왔던 이 위드 코로나의 생활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위드 코로나의 생활 패턴이 이 코로나 프리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수도 있는 이제 다양한 변이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래피드 테스트라고 해서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5억 개를 구입해서 가정들에게 이제 배포하겠다라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대책의 어떤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서도 추후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유럽의 각국은 재봉쇄 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업종이 타격을 입을지 미리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업종의 타격을 지금 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레저, 여행 쪽이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요번에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가장 예민한, 센시티브한 분야를 뽑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과 또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있는 이제 소비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물가 지수, 또 체감 물가의 어떤 가파른 상승 때문에 시장이 매우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확산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미국이 다시 이렇게 셧다운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들도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이런 정부의 봉쇄 명령에 대한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이제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레저 산업 또는 이제 도소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지난 주말부터 이제 대부분의 초, 중, 고 대학교들이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 또 학교 또는 교육기관 또 관련 기관이 어떤 폐쇄하는 또 폐쇄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학교들이 개학하는 또 개강하는 내년 1월 초 또는 중순까지 이 부스터샷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 오히려 이 경기가 더 감소하는 이제 감퇴하는 퇴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에 더해서 전일장 시장의 발목을 또 잡았던 한 가지 소식이 바로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Build Back Better 플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매우 강하게 내비쳤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사실 원래 Build Back Better 플랜은 3조 달러 규모였는데 맨친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반토막이 나서 지금 1조 7,500달러 규모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반대 의사를 내비치다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부양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 BBB 법안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미래가 그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좀 최근 정가에서 그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행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맨친 의원인데요. 현재 상원 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성은 이제 50대 50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이탈표가 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맨친 의원의 그 BBB 법안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은 향후 이제 민주당은 물론 그 향후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맨친 의원의 입장과 논리는 나름대로 꽤 탄탄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나 또는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앞서 그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물가 상승의 어떤 그런 그과 또 이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 부채의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번 맨친 의원의 어떤 그 논리인데요. 이 BBB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규모나 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규모를 많이 충수할 경우에는 또 민주당의 진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또 경제 효과도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진퇴양난의 구조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또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할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통과는 되겠지만 얼마만큼의 규모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것의 문제라고 박사님께서는 또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한편 이 더 나은 재건법의 무산 가능성이 어찌됐든 전일장에서는 부각이 되자 골드만삭스나 무디스를 비롯한 각종 월가 주요 IB들이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전문가의 집계치를 보니까 현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는 2%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도 지금 이런 의견들과 동의를 하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게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BBB 법안의 통과와 또 시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또 마감 시한, 이 법안의 마감 시한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이 BBB 법안과 관련해서 좀 이전과 다른 점들이 속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 업종 또는 이제 수혜 기업들이 BBB 플랜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여러 가지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고 또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뭐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신차 판매 또는 리스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데이케어 등의 어떤 교육 관련 업종도 앞으로 있을 이 무상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내부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렇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 맨친 의원의 강력한 지지층 중에 하나인 광물 노조 마이닝 유니온에서 BBB 법안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경제 다이내믹과 또 더불어 정치 다이내믹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BBB 플랜 법안이 이 법안을 둘러싼 이제 싸움이 언제 끝날지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경계감이 높은 오미크론 상황 그리고 부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맨해튼 나우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